1904년 일본 국민들은 집단 히스테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겨우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냉큼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었죠. もしロシアの応募をこのまま許すならば、やがて日本はロシアの極東政策の犠牲となること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あります。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가 바로 눈앞까지 온 순간 그 기회를 냉큼 가로챈 러시아. 부동항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아예 요동반도 리선항에 해군 요새까지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은근슬쩍 남하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과 미국,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딱히 해결책이 없었던 일본은 러시아와 기나긴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서로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은 나타나지 않았죠.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한판 붙어볼 것인가. 1904년 1월 12일 어전 회의를 맞은 메이지 덴노의 결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もはや機戦を制して自衛の行動を取るのほかなしと存じます。本日の午前会議をもちまして最終決定といたしたく存じております。 이미 전쟁 준비라도 끝냈다는 듯 호전적인 강요들의 개전 압박을 받고 있던 메이지 덴노. 예상 전쟁 비용은 총 6억엔, 이 중 5억엔은 일본은행이 보유한 금으로 일단 떼우고 나머지 1억엔은 영국과 미국에서 빌려보겠다는 계획. 물론 조건은 전쟁을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2年3年と戦争が継続すればどうなるか。米英両国に派遣し開催募集に全力を尽くさせる予定であります。 뭐 계획도 좋다만 메이지 입장에서 또 전쟁을 한다는 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ロシアとの交渉する余地はもうないのか。なお一度ロシアに対し打開の道を取れとの制止でございますか。よくよく考慮して戦争を避けるがよい。 일단 한반도 39도선을 중심으로 중립지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만 러시아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しかしロシアは日本の妥協案を無視して回答せざるのみか、両東半島の先端旅順に難攻不落の要塞をほとんど完成し、その要塞司令官はロシア屈指の名将ステッセルであった。 예, 모든 협상은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건 전쟁뿐이었습니다. この旅順港封鎖こそ絶対条件です。もしこの封鎖が完全にできますれば裏地のみとなります。 아직 전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부는 러시아군이 요새를 건설한 그 리선항을 봉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죠. これ以上の委任自重はロシアを有利に導くのみであります。何卒開戦の主張を固視していただきたい。なお明日の午前会議にて万事決定の運びになると思います。 메이지에게 개전 결정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군부와 강요들. 하지만 메이지 덴노, 그 막강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섣불리 전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戦争を避ける道は絶対にないのか。国民を代表して国会が開戦やめなしと決定の上でございます。 결국 최종 결정을 선언한 메이지. 国交断絶を再開する。 그렇게 전쟁은 결정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출전하는 병사들과 이를 환호하는 국민들. 지금이야 넘쳐 흐르는 국뽕에 도파민이 뿜뿜 분출될지 모르겠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피를 뿌릴 대상들은 바로 자신들의 가족이 될 것이란 사실. かくして陸軍の精鋭部隊は海軍の護衛のもとに人選上陸を敢行し、雪の荒野を北上、南満州に進軍した。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 일본군은 러시아 리슨함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리슨항부터 봉쇄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리슨항 앞바다에 화물선을 자침시켜서 리슨 항구를 폐쇄하려는 계획이었죠. 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은 히로세 타케오 소자. 하지만 러시아 함대의 어뢰 공격에 첫 번째 봉쇄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敵の短海島が我が方の進路を惑わし予期の効果を上げなかったことをいかに思います。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는 히로세 소자.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다시 한번 히로세 소자에게 봉쇄 임무를 부여합니다. 国のため重ねてこの任務を果たしてもらう。 히로세 소자 다시 한번 비장하게 봉쇄 작전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작전이란 게 의지만 있다고 슬슬 풀리는 건 아니었죠. 또다시 러시아 함대의 어뢰 공격을 받게 되는 히로세 소자의 결사대. 히로세의 후쿠이마루 함선은 다시 한번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 부하를 찾아 헤매던 히로세 소자. 폭탄을 정통으로 얻어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았죠. 少佐の遺品としては一辺の日海と血に染まりし海図のみなりき。 히로세 소자의 이야기는 노래까지 만들어져서 훗날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다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차저차 리슨함 봉쇄에 성공한 일본군은 남만주 일대로 상륙을 시도하게 되었죠. 黒木第1軍、奥第2軍、野津第4軍は
敵の総司令部所在地たる遼陽を目指して破竹の進撃を続けた。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리슨 요새 점령을 위해 제3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 3군의 총사령관을 맡은 인물이 바로 노기 마레스케 중장이었습니다. 1904년 8월 16일 제3군은 러시아군에게 비전투원과 주민들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군은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8월 19일 노기 마레스케 휘하 5만 병력은 리슨 요새의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리슨 공방전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대규모 병력을 과도하게 몰아넣었던 1차 공세는 2개 고지만 점령할 뿐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죠. 1차 공세의 사상자는 무려 15,000여 명, 5일 사이에 거의 1개 사단 병력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敵の抵抗は予想外に頑強です。これは容易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며칠 후 9월 19일 야간에 시작된 2차 공세. 第一保冷攻撃軍の翼隊は全滅いたしました。全滅したんか。 역시나 1000여 명 가량 병력이 사라지면서 공략 실패. 러시아군 역시 일부 고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일영산 지역으로 방어 병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죠. 일영산 바로 203 고지. バルチック艦隊が日本海に到着する以前に旅順を攻略しようとの言命じゃ。 노기의 제3군이 병력을 갈아넣으면서 꾸준히 삽질을 하는 동안 남반주에 진입했던 3개군 12만 대병력을 동원한 일본군은 요양지역으로 직결하면서 러시아 주력부대 15만 병력과 맞서게 됩니다. 我が橘大隊は両日午前4時を期して両陽の総攻撃を決行する。一平逃らず首都ポーホルイに突入することを期待する。 요양 전투의 시작이었죠. 일주일 이상 지속된 이 전투는 양측이 각각 2만여 피해를 입을 정도로 처절했고 슈산보리 기지를 점령한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이 전투로 테러 차단을 우려한 러시아군, 봉천 지역까지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그 무렵 10월 19일 드디어 러시아 발탄대가 극동을 향한 머나먼 항해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직 리슨에서 지지부진했던 일본군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죠. バルチック艦隊は遅くとも1月下旬には日本近海に出現すると予想されるが、それまでに203港地帯を落としてしまえば旅順港内にある敵艦を全滅することができる。 리슨에 묶여있던 제3군은 발트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리슨 유세를 수중에 넣어야 했습니다. 幾多の尊い人命を敵陣攻略の犠牲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旅順陥落前にバルチック艦隊を日本近海に迎えたら一大事になりますが、海軍としては司令官を変えてでも一日も早く旅順陥落を実現してもらいたい。 이 시기 군부에서는 성과 없이 병력만 축내고 있던 사령관 노기 마레스케에 대한 제명 요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乃木閣下ではダメだという声が非常に強くなっております。陸軍の一部でさえそのありさまです。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메이지는 여전히 노기를 신임하고 있었죠. 今乃木を変えてみよ。一番喜ぶのは敵の司令官ステッセルである。乃木は近いうちに必ず旅順を落とす。 덴노의 재신임을 받아 사령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노기. 노기 마레스케는 지휘관 신분을 유지한 채 3차 공세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실질 지휘관은 고마다 겐타로였고 노기는 형식상 지휘관이었죠. 第3回総攻撃の成否こそ国家の不信にかかっている。一子軍国に準ずるの精神を持って。 1904년 11월 일본군 제3군의 4차 공세, 리슨 전면 공세 대신 선택한 일영산, 즉 203 고지 공격을 시작합니다. 수차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가 반복되었고 1905년 1월 마침내 더 이상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한 203 고지는 결국 일본군 수중에 들어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사상자는 무려 16,000여 명. 노기 역시 두 아들을 이 리슨 공방전에서 잃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후 1905년 3월 일본군 25만과 러시아군 37만, 총 62만의 대병력이 투입되었던 봉천 전투가 벌어집니다. ついに明治38年3月10日我が陸軍は奉天に入城した。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 전쟁의 승기는 조금씩 일본에게 다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괴물 러시아 발탄대가 이 극동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 동안 어디에 올지 모르는 발탄대를 맞이하기 위해 일본 연합함대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죠. 連合艦隊の訓練と準備は完了したか。120隻を超える艦船を持って日夜敵艦隊発見に努めております。賞賛の見込みはあるか。誓って良いご報告を申し上げます。 문제는 그 함대가 어디를 통과하느냐였습니다. 一挙に津軽海峡突破を策しておるという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
そのまま宗谷方面に向かったのもまた確実です。敵に海戦を知っている提督が一人でもおれば敵は必ず対馬海峡に来る。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놈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놈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全艦隊は現在地にて待機。 그런데 5월 27일 일본 해군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左舷15度船舶の塔からしきもの見えます。確かに集合だ。近くに敵艦隊がいるに違いない。 정찰선 시나노 마루에서 발트 함대 병원선이 점등된 것을 관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발트 함대가 이 대한해협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의미였죠. 島海峡に向かいつつありとの報告があった。 이제 대한해협에서 두 국가의 운명을 건 대규모 해전이 펼쳐지게 되었죠. 長官、敵艦隊が見えました。 오후 1시 40분 드디어 스보로프를 기함으로 38척의 발트 함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연합함대 역시 러시아 제독 루벤스트 벤스키의 시야에도 들어오게 되었죠. 오후 1시 55분 도고는 기함 미카사의 전투 개시를 알리며 지휘기를 개항합니다. 報告の後輩の戦にあり、破壊そう運で努力せよ。 3만여 킬로미터 지구 반바퀴를 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러시아 함대. 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연합함대. 기함 미카사함을 선두로 한 연합함대는 T자 진영으로 러시아 함대를 맞이합니다. 敵展開か。敵戦で大展開とはやりましたな。 발트 함대는 선제 폭격을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연합함대에 미치지 못했고 조금씩 연합함대의 사정거리로 들어오게 되었죠. フリー6点砲撃開始。 그 이후 T자 대형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연합함대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로 방향 진영의 발트 함대는 자신들의 화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죠. 발트 함대의 주력 전함은 하나하나 연합함대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었죠. 6시 50분 발트 함대의 기함 스보로프 연합함대의 어뢰 공격에 격침이 되고 말았습니다. おい、お前らの薩摩が敵艦の生徒に命ずるさと。 네 척의 주력 전함을 잃은 발트 함대는 이리저리 산기한 상태로 쫓기다가 각계격파당했고 고작 3척만이 겨우 해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5月27日午後7時機関ミカサより発進。機関隊約38隻のうち撃沈せるもの20隻、捕獲せるもの5隻、破壊8隻にして連合艦隊はバルチック艦隊を全滅せり。 연합함대의 손실은 고작 3척, 말 그대로 연합함대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최강이라 자부하던 발트 함대를 이루는 러시아, 아주 잠시 동안 강대국 체계에서 이탈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이권을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국가의 총력을 전쟁에 투입했던 일본 역시 더 이상의 전쟁을 지속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 전쟁은 끝이 났고 승전국이 되었음에도 일본은 전쟁 배상금조차 받아낼 수 없었지만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소정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었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세계의 역사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러시아는 그대로 볼셰비키 혁명을 맞게 되었을런지, 그리고 세계대전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을지. 메이지 텐노와 러일 전쟁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